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유일의 중장년 프리랜서 일자리 채널 또 한 편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앞편 끝내면서 예고를 드렸죠. 지금 이거하고 직관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기업 지원, 그러니까 각종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정부 지원 사업은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도 늘어가고, 또 그 총액도 아주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선거가 있죠. 원래 선거 있는 해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 좀 빨리 나옵니다. 선거 전에 돈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한 3월에서 4월경에 집중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들이 나오는데 올해는 1월과 2월에 가장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 또는 제안서를 써야 됩니다. 제안서 안에 보통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늘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은 많고 그 중간중간에 하기 싫고 피곤하고 합니다만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이거 안 하던 사람한테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하고요. 그리고 웬만한 것도 하다 보면 이럭저럭 그냥 100페이지가 그냥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100페이지를 늘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쓸까 싶은데, 물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100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 아이템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사업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 작업이 꽤 어렵습니다. 특히 R&D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꽤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 그게 재작년 일이었던 기억인데요. 재작년에 어떤 회사에서 사업 계획서를 거의 잘 썼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사업 계획서를 여러 번 써본 회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좋은데 예산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제가 예산만 딱 만들어주고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투입한 시간은 2시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만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도 정부 지원 사업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부 지원 사업을 거의 모두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원 사업에서 R&D 사업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만 살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 지원 사업을 거의 다, 여기서 거의 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두 다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아무튼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요, 여기에 기업 마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가면 제일 먼저 지원사업 조회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보면 앞에 이제 키워드로 검색도 가능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미 지금 벌써 올해 들어서 1150개가 올라왔다는 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 중 사업이 1150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보면은 글쎄요, 날씨 경영 우수기업 모집 공고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원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상반기 무역 상담회 참가 업체를 해양수산부에서 모집 공고하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2022년 5G 기반 디지털 트윈 시설물 안전 실증 신규 과제 공고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과학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이죠. 뭔가 한번 볼까요? 글쎄. 보면 나왔습니다. 2022년에 5G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시설물을 안전 실증을 하는 과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가 나오고 지원 자격이 나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지원 조건이 나오고 신청 방법이 나오고,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눌러가면 된다라고 하고 문의는 여기로 하라고 하는데 문의하면은 상당히 그 친절하게 잘 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각종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거 한두 개 더 보죠. 여기 이거 재밌네요. 2022년 헬스케어 VR, AR 제품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하고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을 적용한 제품을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그것을 시장에 진출하게 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한번 보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죠. 사업 개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원 신청 자격이 헬스케어의 VR과 AR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인데 제품의 시험 평가를 통하여서 인허가 획득을 한 다음에 시장에 진출하고자 계획하는 기업이다 라고 해놓고 VR, AR이 좀 말이 아직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스케어 VR, AR 제품이 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해주느냐 하면 시험 성적서와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 분야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액수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 정도 한두 개 더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는데 여기 한번 더 보죠. 여기에서 요거 재밌습니다. 2022년 산업 연계형 디지털 전환 전문 기업 육성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들어가 보죠. 이거 같은 경우 산업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디지털 전환 전문 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유상 솔루션을 실증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그래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정부 자금을 지원한다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을 이제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올해 들었으면 지금 벌써 1150개가 나오는데 이걸 매일 보는 사람들은 뭐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나에게 맞는 걸 찾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여기 지원 분야에서 전체는 뭐 금융이다, 기술이다, 인력이다, 수출이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지역도 자기가 사는 지역, 그런데 이거는 전체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부터 쭉 다 나오는데 더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우리나라 정부 부처는 다 나옵니다. 방위사업청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방위사업청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방위사업청은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나왔네요. 국방자치벤처센터 협약기업만 모집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업종도 내가 농업이다, 광업이다, 제조업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서 교육서비스업 해가지고 검색해 볼까요? 아까 이제 이게 방위사업청으로 제가 해버리는 바람에 그런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교육서비스업만 하더라도 벌써 448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사회적 기업 성장 집중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의 추천 기업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제도약 지원 작업 사업자는 요거 재밌네요. 한중 FTA 때문에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신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자금 융자에 해당해서 올해는 160억 원을 이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온라인 접수니까 직접 인쇄해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기업 마당인데 이런 것들을 정부 부처가 이제 직접 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정부 부처 밑에 있는 산하기관들이 많이 하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여러 개의 기관들 중에서 먼저 케이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라고 하는 데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그러면 공지, 공시, 정보공개, 그 다음에 케이트 R&D 사업이라고 있죠. 요거 사업 공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새로운 창이 열리고요. 팝업 뜨고 여기에 보면은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자동차 분야 한번 볼까요? 2022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통합해서 공고를 했네요. 뭐가 많은 모양입니다. 1월 27일 날 나왔죠. 그러면 눌러보죠. 그러면 앞에 첨부 파일이 공고, 그 다음에 관련 법정,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및 신청 서류, 그 다음에 RFP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 분야가 자동차 산업, 산업 기술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SUV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수소 모빌리티 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요 기반형 고신뢰성 자동차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이 있고, 뭐 밑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만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카 자동차 산업 기술 개발에서 그린카의 2022년에 614억 원 정도, 615억 원 정도를 지원하죠. 그런데 연구개발 과제 수는 62개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충 얼마가 되느냐 하면 한 건당 한 10억 정도 되는 그렇게 작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카도 120억 원, 그 다음에 시장 자립형 3세대 EV 산업 육성 산업에서 98억 이런 식으로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키아트 같은 경우에 키아트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입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여기 키아트 공고에서 사업 공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섬유 패션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사업이 또 공고가 이미 됐습니다. 3월 8일까지 접수해야 되네요.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 제안 요청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섬유 패션 산업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사업 공고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섬유 패션 빅데이터 구축을 하는데 100만 원 단위로 9억 3천 정도, 그 다음에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기반 조성에 33억, 이게 제일 크네요. 프리미엄 소재 개발 및 마케팅 지원하는데 92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R&D 쪽이었고, 컨텐츠 쪽 한번 가볼까요? 네, 한국 콘텐츠진흥원입니다. 여기에 가 보면요, 보면 이제 알림마당 사업 안내 해가지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죠. 지원 사업 보면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고 기능성이다, 일반형이다, 그 다음에 신성장이다. 이것만 해도 벌써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게임, 초기 게임 개발사, 요 제일 지금 최근에 나온 5개가 게임하고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뭐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차세대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뭐 IP 활용 애니메이션,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독립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공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맞게 하나하나 늘 아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 이 기업 마당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거의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인데, 이런 R&D 사업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을 써야 하는가 어려운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MS 오피스를 많이 쓰죠. 그래서 워드도 MS 워드를 많이 쓰는데 정부 사업은 대부분이 이렇게 아래아 한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요건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언제냐면 2021년에 나온 사업이죠. 제가 직접 만들었던 건데, 내용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기술평가 관련 아까 그 케이트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업계획서가 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2단계에 걸쳐서 5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 보면은 뭐 복잡합니다. 제일 처음에 요약은 제일 마지막에 쓰겠죠. 제일 처음에 나오지만 작성 요령이 여기 보면 뭐는 500자 내외로 한다, 뭐는 1000자 내외로 한다, 이런 것을 거의 다 지켜야 하는데
써보면 이것이 다 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목차 한번 보시죠. 먼저 연구개발 과제를 필요성 및 현황을 밝혀라.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을 밝혀라.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제일 잘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 전략 방법 및 추진 체계가 있어요. 뭐 편성도라든지 조직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그 다음에 활용 방안과 기대 효과 요거, 그 다음에 사업화 전략 요거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런 것을 아주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 조치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현황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 사용 계획 이게 예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는 100만 원이고 뭐는 200만 원이니까 뭐 더하면 300만 원이 될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끝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꽤 복잡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일단 대충 목차만 이 사람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쭉 쓰기 시작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작성 요령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할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문성에 대해서는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면 꽤 잘 해줍니다. 물론 돈은 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행 일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추진 전략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직도죠. 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화는 어떻게 할 것이다. 연구개발했으면 사업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성과는 어떻게 창출한다. 뭐 이런 거 쭉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전관리가 어떻고 보안이 어떻고, 그 다음에 각 기관 현황, 이거는 여러 개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프로젝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 현황에 대해서 소속 기관은 어떻고, 사람 이름, 직급, 생년월일, 학위 및 전공, 담당 역할, 그 다음에 본과제 참여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 프로젝트만 100% 한다, 또는 이 프로젝트에 10%만 투입된다,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 인건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일반 현황이 쭉 나오고, 그 다음 사업비 사용 계획 해가지고, 자, 정부가 내놓는 돈이 있고, 자, 당신들도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민간 부담금. 그런데 민간 부담은 현금이 있고, 그 다음에 현물이 있습니다. 현물이 일반적으로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일을 하는데, 하지만 그 인건비를 사업 예산에서 받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제 좀 덜 받는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현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칼같이 이걸 다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 이걸 전산으로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추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전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내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안 지키면 또 입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해당 사업비 몇 퍼센트를 어떻게 맞춰야 되고 하는 이런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내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런데 내부 말고 딱 얘기만 들으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맡기면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정확하게 딱딱 맞춰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기업의 시장 활동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좋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뭐 정부 지원 사업이 아주 많은 편이고, 그렇다면 어차피 다 우리 세금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유튜브로 동영상 한 편 만든다고 끝날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정부 지원 사업으로 통해서 기업은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도움도 꽤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로 정부 지원 사업 페이퍼를 많이 써본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수입을 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과연 어떠한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잠시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